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강의예요. 요번 그 사이버 수업에서 이제 3강 마지막 하려고 하고요. 우리 1강, 2강에서는 이제 3장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숙지를 했었고요. 3장,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했던 2장에서는 하드웨어, 3장에서는 소프트웨어 이렇게 나갔었고요. 이제 4장에서는 그 멀티미디어의 표준과 규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그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제 재밌는 영상이 있어서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영상 먼저 보고, 그리고 이제 4장의 앞부분만 조금 그 진도 나갈 예정이에요. 이미지 이해와 규격, 요 부분에 대한 거 일부분을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밌는 게임에 관련된, 게임의 역사에 관련된 영상이거든요. 이거 한번 같이 보고, 그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이게 잘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조금 크게 해서 이게 또 전체 화면으로 하면 잘 안 나올 수가 있어서요. 제가 일단 이렇게 가장 크게 한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이고, 잠시만요. 플레이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만든, 언제부터라 그래요? 1958년도부터 있었던 그 게임의 역사를 아주 재미있게 구성을 해줬죠. 그 조이스틱 가지고 만지는 거. 아예 아주 처음부터 그 팩맨 나오기 전에 핑퐁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어떻게 보면 정말 게임의 시초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거부터 시작해서, 저는 뭐 사실 팩맨부터 아는 거 보니까 정말 게임의 역사를 거의 같이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다 알고 있었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그 세대별로 본인들이 즐겨 했던 그런 게임들이 이렇게 쭉 나열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슈퍼마리오 뭐 이쯤부터가 아닐까 싶기는 한데, 예, 그런 이제 그 내용들을 보면서 이제 추억도 되살릴 수 있고, 또 재밌는 거 여러분들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모니터가 바뀌는 거 보셨어요? 소니 모니터에서 노키아, 그 다음에 삼성 뭐 이렇게 변해가는 것도 볼 수 있었고요. 아주 좀 그 젊은 사람들의 감각을 가지고 재미있게 만들었던 그런 영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재미있게 보셨나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시 돌아와서 제가 돌아는 왔는데 좀 시간이 걸리네요. 제가 오늘 지금 컴퓨터가 조금 느린 편이긴 한데, 네,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도 네, 이제 시작이 됐어요. 자, 봅시다. 조금 느리지만 제가 이렇게 제가 아마 저거 보고 나서 조금 느려진 것 같아요. 제가 네. 오늘 이게 전체 화면으로 하면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먼저 멀티미디어 그 표준과 규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표준과 규격은 이제 여러분들 책 어디 보시냐면은 114페이지 보시면 돼요. 114페이지 넘기기 전에 그 챕터 4에 보면 챕터 4에서는 이제 학습 목표 자체를 이미지하고 그래픽 차이점에 대한 것을 좀 얘기를 할 거고요. 또는 뭐 확장자의 종류나 어떤 처리 장치 그리고 처리 규격 뭐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은 그 앞에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미지와 그래픽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미지하고 그래픽의 차이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미지는 이거고 그래픽이 이거지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조금 어렵다는 생각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이미지하고 그래픽의 차이는 사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나눠 놨기는 했지만 이미지라는 커다란 범주 안에 사실 그래픽이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굳이 이것을 이미지와 그래픽으로 이제 두 개를 좀 나눠 놓은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벡터 방식의 그러니까 컴퓨터가 디지털로 이미지를 프로세싱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벡터 방식이고 하나는 픽셀 방식이에요. 우리가 픽셀 방식을 다른 말로 레스터 방식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우리 보통 이미지가 깨졌어 라고 얘기하는 게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제깅 현상, 계단 현상 같은 게 보일 때 이 안에도 보면 지금 눈 웃음이나 이런 게 보이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이미지가 깨졌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레스터 방식일 경우에 이미지를 확대하면은 이미지가 깨지게 되는 거고요. 벡터 방식은 아까 제가 앞에 그 2강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잠깐 설명을 했었지만 벡터 방식의 그래픽은 확대해도 그래픽 자체가 깨진다는 의미는 없다. 왜냐하면 이미지 프로세싱 방식이 좌표값을 이용해서 그 좌표값을 옮겨가면서 그 안에 또 똑같은 컬러와 패턴을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거는 그림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라고 하고 그래픽이라고 하고 이 두 가지를 굳이 차이를 두자면 아날로그는 그 연속이 항상 있는 거죠. 중간 과정이 되게 중요한 거고 디지털은 그렇지 않죠. 두 자리, 그러니까 10진수가 아닌 2진수를 가지고 우리한테 뭘 보여주기 때문에 뭐 그런 식의 어떤 연속된 그림을 표현하는 게 이제 아날로그는 그렇다면 디지털 파일은 그 형태를 변환시키는 거죠. 그래서 아날로그를 디지털화 할 때 그 그림의 위치 좌표나 색상값 이거를 이제 일정한 간격으로 나누고 그래서 그걸 디지털 파일의 형태로 변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 자체를
레스터 방식이라고 한다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바로 이렇게 바꿨을 때는 우리가 이미지라고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래픽은 그래픽 함수로 표현된 점선, 곡선, 원 이걸로 표현이 되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좌표 값의 앵커 포인트라고 하는 포인트의 지점이 있어요. 그 지점을 뭐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세그먼트를 만든다던가 그 세그먼트에 어떤 그 곡선을 집어넣어 준다던가 이렇게 해서 그림을 표현하게 되거든요. 이런 방식을 벡터 방식이라고 하고 그것을 우리가 이제 그래픽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이제 책에 보시면은 픽셀과 비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15페이지에서 116페이지로 좀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픽셀과 비트는 뭐냐면 픽셀이라는 말 자체가 같은 말이거든요. 1비트라고 이제 비트는 컴퓨터에서 이제 그 용량을 나타내는 최소 단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픽셀이라는 거는 컴퓨터에서 화면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예요. 그래서 이미지라는 것은 이 픽셀의 집합이 되는 거죠. 이 픽셀의 점이 몇 개가 찍혔느냐에 따라서 그 이미지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거 있죠. 해상도는 도대체 그 정해진 규격 안에 뭐 그러니까 뭐 보통은 이제 인치로 하죠. 1인치 안에 몇 개의 점이 찍히느냐 이거에 따라서 해상도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단위인 픽셀이 몇 개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이제 구현해낼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비트 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표현 가능한 색상의 수는 비트 수죠. 그러니까 비트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메모리이기 때문에 비트 수가 많으면 우리가 픽셀을 많이 쓸 수 있으니까 색을 그만큼 더 풍부하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트가 많이 배정되면 색상값이 커져서 다양한 컬러로 표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비트의 수와 색상을 살펴보면요. 여기 밑에 보이는 요거 1비트는 두 가지 일을 수행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0과 1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일 정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두 가지는 검은색과 흰색 그러니까 이제 이건 흑백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2비트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방이 두 개니까 0, 1과 0, 1을 쓸 수 있는 방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의 그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죠? 00, 01, 10, 11 네 개가 되죠. 그쵸. 그러면 이제 4개의 색상을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비트는 4개의 색상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4비트는 어떨까요? 4비트. 뭐, 물론 3비트라고 한다면은 3비트는 2의 3승이 되겠죠. 그죠? 그럼 이제 8가지를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비트 수가 4개다. 그러면, 4개는 01, 10, 그러니까 01을 넣을 수 있는 방이 4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0000, 0001, 0010 이렇게 쭉 해가지고 경우의 수를 나타내 보면 몇 가지를 할 수 있을까요? 그쵸. 2의 이제 4승이 되는 거죠. n승이 되는 거죠. n비트만큼 컬러의 수를 계산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6이 돼 있죠. 2의 4승은 16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제 우리가 보통 비트는 8비트 단위로 이루어져 있어요. 8비트를 우리가 이제 1바이트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8비트로 할당을 받게 되면은 2의 8승은 256이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256 컬러, 256 컬러 우리가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아주 기본이 되는 8비트 컬러가 되는 거죠. 그래서 8비트 컬러는 총 256개의 컬러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6승, 그러니까 16비트를 갖게 되면은 이제부터는 이제 수천 가지죠. 수만 가지죠. 65,536이 되니까 수만 가지 컬러를 쓸 수 있는 거니까 이 정도 되면 우리는 하이 컬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24비트가 컬러를 쓸 수 있는 최대의 비트 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2에 24승 하면은 이거 몇입니까?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뭐 무궁무진하죠. 수천 가지 컬러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천 가지 컬러, 그러니까 2의 24승인 24비트 컬러 정도까지를 쓸 수 있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는 이거는 트루 컬러다. 이거는 진짜 거의 컬러를 다 표현해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비트 수가 하나 더 들어가는데 32비트 하면은
우리가 쓸 수 있는 2의 24승짜리 칼라 수에다가 더하기 8비트를 더 쓸 수 있어요. 근데 이 8비트는 칼라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제 알파 채널이라고 해서, 알파 채널은 이제 뭐냐면 투명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투명도까지도 우리가 할당해서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비트 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지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이처럼 비트 수의 그 메모리 용량은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지수를 늘려주기 때문에 그게 컬러가 됐던 뭐 투명도가 됐던 다양하게 어떤 그 디지털 파일을 활용할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지금 이제 뭐 비트수 들어가니까 이제 이게 이제 공대생이 맞구나 이런 생각, 여러분들은 뭐 그 훨씬 더 이해 속도가 빠를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비트 수가 많아지면 그렇죠. 당연히 쓸 수 있는 컬러의 수가 많아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17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요게 아까 얘기했던 픽셀과 비트에서 보통 여러분들이 그 디스플레이 그 화면 정보, 모니터 정보 보게 되면요. 이렇게 색의 품질을 정할 수 있죠. 여기에 말하는 중간 16비트라는 게 뭐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뭐 높은 거예요. 사실 16비트 하면은 컬러는 거의 수천만 가지를 다 쓸 수 있으니까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고, 여기에 이제 32비트까지 하게 되면 아까 뭐였죠? 그쵸. 채널, 그 투명도까지도 가능해지는 그런 이제 상태의 모니터를 우리가 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색 품질이 말했던 비트 수가 뭐였느냐?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색의 가지수였구나. 이걸 아시면 되겠고요. 이 비트 수에 따른 픽셀의 어떤 색상 변화를 보게 되면 여기 지금 1비트 두 가지 색이니까 흰색, 검은색으로밖에 안 이루어져 있는 거 볼 수 있고, 16가지, 4비트일 때 16가지 색인데 그때도 약간 지금 쓸 수 없는 컬러들 때문에 표현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8비트까지 쓰면 이제 웬만한 컬러, 256 컬러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웬만한 그 컬러는 어느 정도 수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 있는 24비트 컬러하고 크게 차이가 없으니까. 그쵸? 자, 그렇다면은 이 컬러를 표현하는 이 컬러 모델에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컬러를 표현하는 방식에는 보통 우리가 RGB, CMY, HSV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을 말을 많이 합니다. 이거는 이제 RGB라는 것은 뭐의 약자일까요? 네,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R, 레드, 그린, 블루죠. 그러니까 이거는 빨강, 초록, 파랑이에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우리? 그쵸. 이거는 이제 빛의 3색이 되는 거죠. 그러면 CMY는 뭐예요? CMY는 사이안, 마젠타, 옐로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이안 하면은 약간 이건 블루 계열에 가깝고요. 마젠타 하면 이거 레드 계열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옐로우, 이거 노랑이니까 파랑, 빨강, 노랑이에요. 이거는 뭐죠? 이거는 이제 색의 3원, 3원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프린터를 사용할 때 보면 CMYK 컬러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니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니터는 RGB로 되어 있죠. 왜냐하면 RGB는 빛의 3속성, 빛의 3요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니터는 지금 우리가 빛으로 색을 보고 있죠. 빛으로 우리한테 뭔가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당연히 RGB를 쓰는 거고, CMYK는 잉크예요, 잉크. 색의 3원색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프린트할 때, 잉크를 분사할 때 쓰는 거를 이제 우리가 CMY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프린트할 때 화면에 있는 거를 그대로 표현해내지 못하는 거는 RGB 방식으로 되어 있는 색상을 CMYK 컬러로 변환해서 프린트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프린터가 어느 정도의 모니터하고의 색상 차이를 갖고 있느냐, 이런 거는 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원하는 컬러를 뽑을 때에 어느 쪽으로 조금 더 치우쳐서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 결정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HSV, 이거는 뭐의 약자일까요? 그쵸. 휴 세츄레이션 밸류예요. 그래서 휴 하는 거는 이제 색상 자체를 얘기하는 거죠. 이 전체 여기 밑에 보시면 색상 바 보이시는데 이거 자체가 휴이고요. 세츄레이션은 그 컬러 자체의
순도죠, 순도. 세츄레이션을 이제 강하게 줄 것이냐, 약하게 줄 것이냐, 요거고요. 밸류는 이제 그 높이를 좀 측정해서, 어떻게든 이제 요거는 뭐냐면, 항상 우리가 컬러를 가지고 고민해야 되는 것은 보이는 컬러와 그렇죠. 프린트 했을 때의 컬러의 차이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우리에겐 관건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이는 그대로 뽑을 수 없을까. 이거를 고민해서 이런 휴 세츄레이션 밸류라는 방식까지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내게 된 거죠. 자, 빛의 성질은요, 그 색상 자체가 주파수예요. 파장의 길이로 결정이 돼 있어요. 색상 자체는. 그래서 빛은 세 가지의 성질을 갖고 있는데 그게 바로 색상, 명도, 채도죠. 그래서 색상은 컬러, 아까 얘기했던 여기서 얘기하는 휴, 그러니까 빛 자체, 그러니까 색 자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빛의 파장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요. 명도라는 것은 이제 얼마나 밝고 어둡냐의 차이예요. 이게 이제 진폭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진폭이 크면 빛이 밝고 에너지가 커지는 거죠. 아니면 반대면 거꾸로인 거고요. 채도는 이제 세츄레이션이라고 해서 흰색이 섞이지 않은 색의 순도를 말합니다. 순도. 얼마나 얘가 순수하게 원 컬러, 원 색상을 갖고 있느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색이라는 것은 아주 오묘하죠. 사실 그 빛에 의해서 우리가 모든 색을 구별하게 되는데요. 햇빛이 없는 밤에는 사실 색상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불빛이 없으면 그냥 다 까맣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그 색이 어떤 색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빛이 없을 때에는 그 색을 표현해낼 방법이 없어요. 빛이 결국은 반사되면서 그 색상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색의 그 범위가 이 정도로 정해져 있는 거죠. 자외선과 가시광선과 적외선의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래쪽에 보면은 우리 많이 보던 게 있죠. X선. 네, 우리 여기 X선이 엑스레이 찍으면 나오는 거 있죠. 그게 이제 요쯤에 분포가 된다고 보여지고요. 요게 이제 적외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파장이 커지느냐 작아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쪽에 보니까 보이시죠? 뭐 TV도 결국은 주파수잖아요. 그죠? 주파수가 색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전파로서의 그 파장을 가지고 우리가 보는 거고요. 여기 라디오, 그 다음에 라디오보다 조금 더 지나면 초음파가 나오는 거죠. 더 끝으로 가면 초저주파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어쨌든 그 색은 그 사이에서 그 파장의 사이에서 있는 부분을 우리한테 반사하면서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이제 빛의 삼원색이나 잉크의 삼원색 요거를 좀 해야 될 텐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색에 대해서는 좀 다음 시간에 앞부분 제가 설명하면서 요 색 부분에 대한 것까지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는요. 오늘은 4장을 시작해서 그 그래픽과 이미지의 차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는지 여기까지 진도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4장 나머지 부분을 다 할 건데요. 여러분들 좀 한번 읽어보고 오면 그 진도 나가기가 조금 더 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머지 부분 그 이어서 컬러의 중요한 부분을 이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사이버 강의 어떻게 보면은 조금 뭐 그렇게 지루하지는 않으셨죠? 네. 이제 3강으로 우리가 찍었으니까 이거를 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저한테 진도율 같은 게 다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했던 시간까지는 강의를 다 맞춰서 보셔야지만 이제 출석 체크가 되는 거니까 잊지 말고 잘 챙겨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주에 요거 이어서 교실에서 만나서 다음 수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